네,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 오늘 얘기 나왔던 것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주제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갑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지갑. 아우, 김현성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으셨네요. 어마어마하네. 단학각님께서 모바일 월렛 비트베리 같은 것도 안정성이 괜찮은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비트베리에 대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고 그게 괜찮은 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제가 뜯어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악어 가죽 지갑이 최고라고요? 진짜 우리 채널분들 드립력이 장난 아니야.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오늘도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러게 김현성님은 대박 나면은 진짜 대박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겠네요. 지갑으로 옮기신다고요? 아하. 아이구야. 그쵸, 그것도 올라야 부럽긴 하죠. 네, 맞아요.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여전히 그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XRP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중에 진짜 XRP가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그만큼 여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고 XRP를 갖고 또는 리프사를 갖고 정말 그 주제로 얘기 나누는 것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가보면은 XRP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암호화폐 총망라해서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채널도 XRP 특집 방송을 해요. 그만큼 XRP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모으려고 XRP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방송 보면 되게 다 XRP 미래 밝다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냥 뭐 담아두시기만 해라. 얘기 들어보면 막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상은 모르는 일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근데 솔직히 모르는 일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리프사가 예전에 투자도 이미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지금 2,400억 원 되는 엄청난 금액을 또 투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진짜 리프사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리프사가 되게 가치 있다.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본다. 미래에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래서 리프사가 미래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라 지금 리프사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있다. 이것과는 좀 갭이 있어요. 미래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 심지어 뭐 하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또는 삼성이 리프사를 진짜 좋게 평가해갖고 한 10조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10조. 그냥 애플 하나로 칠게요. 애플이 현금도 많으니까. 애플이 리프사를 너무 좋게 평가해갖고 야 우리 리프사 미래 잘 될 것 같으니까 10조를 투자할게. 그렇게 결정해서 10조를 투자했어요. 그런다고 성공이 담보가 되나요? 물론 애플이 그렇게 엄청난 자금력으로 밀어주면은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죠? 그리고 애플사가 리플이라는 자그만 회사를 믿어줌으로써 애플사의 이름을 빌어서 리플사의 인지도도 상승하고 그리고 리플사에 대한 시선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뭐 기존에 리프사 성공할까?
좀 스타트업이라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사람들한테 야 뭐야? F사가 10조나 투자했어? 야 내가 본 거랑 좀 다른가 보구나 이 회사가. 이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영향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전부터 전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리프사는 실패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현성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니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인데 미래가 보장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 갖고 뭐 더 투자를 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그 밖에 비스무리한 XRP나 리플과 관련돼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진짜 고민을 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도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미래일이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겠고, 반대로 반드시 실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계에서는 거의 탑급이에요, 리프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실적, 성과로 놓고만 보면은 탑급은 확실하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미래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CH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역시 관심을 많이 받으면 안티도 많죠. 자, 일단은 CH님이 얘기하신 것 좀 얘기해 볼까요? 에스크로 풀릴 때 구매해간 기업들도 다 물린 거 맞죠? 질문 주셨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은 100%라고 보기는 힘든 게 그 조건을 모르니까. 에스크로 풀린 거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우리가 그 조건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린 건지 아닌지는 정황상 추측만 가능할 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봐야지 알 수 있겠죠. 유월의 형님 얘기하신 것도 좋은 얘기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리스크가 없는 곳에 리턴이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죠. 만약에 리스크가 없이 분명히 99% 성공하는 거였으면 이미 이 정보를 빨리 얻고 빼먹을 사람들이 빼먹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손대기 전에 이미 다 빼먹었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리스크가 있는 곳에 그만큼 성공했을 때 리턴 값도 큰 겁니다. 대부분이. 종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종라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그러니까 불장 전에 샀는데 불장 때를 겪고 오늘날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심적으로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불장은 경험을 안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덜 힘든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은 해본 적 있어요. 제가 만약에 불장을 겪지 않았지만은 제가 만약 불장 전에 XRP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불장 때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 시기를 놓친 뒤에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상상만 해봐도 진짜 기분 되게 꿀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심리적인 고통은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와, 윤님은 2017년 9월에 50만원 넣었다고 XRP에? 와. 그리고 희철이님 얘기도 볼까요?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담당자를 한 명 뽑는데 CBDC를 발행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뭐 아직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막 전폭적으로 게시하는 시기는 아니니까요.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국은행 나름대로의 그 로드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선을 밟아 나가겠죠. 제주님 얘기도 볼까요? 유로 엑스임뱅크 여전히 ODL 안 쓰나요? 하시는데 ODL 쓰는 걸로 공개를 했죠, 리프사가.
쓰는 걸로 공개해서 어느 정도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쓰는 걸로 공개했으니까 쓰고는 있겠죠. 예. 자색고공화님은 왜 울고 계시죠? 흑흑. 예. 상님 처음 뵙는데 이번 상승장도 비트가 주도하면 못 버티고 리플 마인드 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현성님 불장 경험하셨으니까. 그쵸. 그때 불장 많이들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하신 분들은. 네, 조윤웅님 얘기도 볼까요? 단타로 차트 보고 묶고 빠지는 유튜브 방송에서 XIP를 보면 묵기 없고 묶지도 못하니 어찌 좋아라 하겠어요. 1위 1비하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고 그 방송에 빠져있는 개미들도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좋은 뉴스만으로 가격하라고 못 견디니 싫어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서무님도 불장을 겪으셨나 보네요. 울고 계시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상상했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불장 때 뭐 투자한 금액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불장 때 팔았으면 얼마나 수익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껌값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10,000원, 20,000원 이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질 수 있던 돈인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피눈물 날 것 같아요. 자꾸 생각나고 막 자기를 책망하기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욕심을 더 냈을까? 또는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파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을 책망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왜 내가 그때 팔지 않았지? 왜 오늘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자신을 되게 탓하실 텐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박주님이 아까 한국은행 관련된 거 얘기한 거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셨는데 리서치인가 분석 업무에 준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겠죠. 네, 실질적인 그런 뭐랄까 작업보다 그러니까 막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발행할 준비보다는 약간 POC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POC처럼 뭔가 개념적으로 설계 단계에 들어갈 그 가능성이 높죠. 박사급을 채용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설계를 할 겁니다 아마. 주신님 내용도 한번 볼까요? 이번 2,400억 투자 유치금 성격은 어떤 건가요? 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누가 투자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니프사가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본인들의 생각, 어떤 성과를 냈길래 우리가 투자를 이거를 이만큼이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의견만 나와 있고요. 그 투자 갖다가 디테일하게 어떤 거를 할지, 그리고 투자한 회사들이 뭘 바라고 투자한 건지, 그 투자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자색공무원님 계속 울고 계시네요. 토닥토닥 울지 마세요. 예.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날이 오면은 오늘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모두가 해피해지니까. 맞아. 지금 뭐라고 읽어야 되죠? 손가락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최점에서 끌어모 최고점에서 다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안다면 무조건 부자 되죠.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베프가 되고 싶어질 것 같아. 그냥 살아있는 돈이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CH님도 불장을 경험하셨나 보네요. 불장 때 리플로만 14만원 먹었다가 다 500원에 다시 사서 토막남. 아니 부자시잖아 이거. 아니 부자시잖아. 자색공무원님 굿밤 되세요. 지분 안 나왔어요. 조건이 뭔지 모릅니다. 제주님 밝혀진 게 없어요. 아마 저도 그걸로 생각해요. 종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분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죠. 그냥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만기가 되면은 이자를 뭐라 해야 돼요? 뭐 연이자 얼마씩 붙여갖고 그 금액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일 수도 있고요.
조건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뭔진 모르겠네요. 밝힌 게 없으니까. 스프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조현웅님 질문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 있는 회사, 그리고 그 단순히 가능성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프사가 하려는 이 XRP 브릿지로 만드는, 브릿지 세틀먼트로 만드는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세상을 만드는 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회사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1번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투자, 그리고 2번은 뭐냐면은 이 리플사가 하려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XRP, 방금 얘기한 XRP와 IP를 메인스트림으로 가져와 줄 수 있는 개발자들의 플랫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DK 개발 도구 같은 거를 배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통해서 이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주력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스프링의 역할입니다. 이거 닉네임 읽기가 거시기 하네. 안파라 모발 하신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아마 방송하셨을 것 같은데 12월에 에스코르 10억 개가 다시 묶인 걸로 하는데 하나도 안 팔린 건가요? 아니면 따로 쓸 곳이 있어서 다시 묶은 건가요? 하는데 이미 리프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봤지만 10월인가 9월날 풀린 10억 개가 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요, 리프사가. 예. 이미 넉넉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풀린 거는 그대로 다시 묶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두고 이거는 팩트죠. 예,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이. 어떤 분들은 리프사 팔 데가 없어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니다. 예, 리프사가 3분기 때부터 판매를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매달 10억 개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유분이 많아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리프사가 판매를 조절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체크해봤지만은 2분기 때까지 파는 거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렸어요,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예. 그래서 그 판매량 자체를 급감을 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게 오버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기존에도 오버는 맞았죠. 왜냐면은 기존에도 어떻게 했죠? 10억 개 풀리면 7억 개는 자동으로 넣어버렸어요. 3억 개만 남겨두고. 네, 원래 그랬었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 줄였거든요,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이게 매달 풀리는 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다시 집어넣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팩트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두고 리프사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황상 이런 상황인 것 같다, 가능성 높은 걸로 추정해낼 때는 아무래도 분명한 건 없겠죠. 예, 정황상 가능성 높은 거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이렇게 사실처럼 얘기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영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단일 앞에 가자고요? 단일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여전히 단일 앞에는 각 국가에서 반발을 할 거라 모르겠어요. 그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외계인이 침략해갖고 막 지구가 하나의 통일국가로 막 단합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뭐 영화라던가 소설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날이어갖고 이제 경제도 하나로 통합하자 해서 뭐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예,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여러 국가에 있는 상태에서 단일 통화를 만든다? 근데 그걸 XRP로 해준다?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도 새로운 타입의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쓸 수 있는 커런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 국가에서 바로 반발했잖아요. 네가 감히 우리나라 법정화폐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코인을 만들려고 하냐, 꺼져라, 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XRP라고 놔둘까요? 리프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아서 XRP를 세계 단일 통화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가만두지 않을걸요? 바로 밟으려고 할걸요? 네가 감히? 이러면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재준님 얘기도 볼게요. 네, CBDC 발행은 XRP한테 호재 아닌가요 하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CBDC 출연했을 때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CBDC를 만든 국가끼리 그거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별도로 만든다. 중앙은행들이 뭉쳐서. 그래서 그걸 유니버셜 홀세일 CBDC 그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를 만드는 거, 지금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 모델도 실제로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어빈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 모델이. 근데 그런 게 탄생하면은 브릿지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게 탄생하면은 리프사가 하려는 거에 위협이 되는 거고, 단순히 CBDC만 각 국가의 각자의 네트워크에서 CBDC를 만든다, 그러면 서로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리프사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그 컨셉으로 가면 리프사가 원하는 바죠. 안파라 모발님 또 얘기하신 거 한번 볼게요. 은행 측에서 XRP를 보유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명확한 규제 부분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얘기하셨는데, 규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BIS 국제결제은행 출신 그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업은행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ODL을 못 쓴 이유가, ODL을 쓰게 되면은 중간에 어딜 거치죠? 오늘날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은행원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ODL을 썼을 때 은행의 컨트롤 영역을 벗어나는 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ODL을 쓰기가 꺼려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규제 중요하죠. 그 손가락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규제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정리돼야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다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다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시니까 타다가 시비를 가리는, 옳다 그르다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이 규제 측면에서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타다라는 서비스가 지금 막 이게 불법이니 아니니 막 되게 왈가불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을 때 규제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은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손가락님도 얘기했듯이, 리프사도 맨날 얘기했듯이, 규제가 이 비즈니스를 컴퓨터하게 해줄 수 있는, 편안하게 안정성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려면 규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비즈니스를 기업들이 이어나갈 수가 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못 쓰죠. 김동환님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관련된 얘기해 주셔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역으로 아직 법이 없는데 은행에서 못 쓸 이유가 있나요? 하시는데,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못 쓸 이유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도 없는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죠? 암호화폐 갖다 장난치면 두들겨 맞는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못 쓰죠. 자,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입장이 말고 우리 관점은 잠깐 버려두고요. 은행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은행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잖아요. 뭐 예금이나 대출이라던가 기타 금융 서비스들 다양하게 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죠? 많은 국민들한테 대출해주거나 또는 기업들한테 대출해줘서 이자 타먹기, 이자놀이도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인 은행이 굳이 암호화폐라는 걸 손댔을 때 막 불법으로 간주돼서 뭔가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손을 댈까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들은 그 레버뉴에서, 그러니까 수익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보수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면 그걸 하지 위험하게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알 거예요. 위험한 도박을 안 해요. 특수한 경우는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는 무조건 안정적인 수익을 더 선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법지대에 있는 암호화폐, 무법지대에 있지만서도 쓰면은 정부가 두들겨 패려고 하는 이 암호화폐 굳이 취급을 할까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은행들이 암호화폐 취급 안 하잖아요. 그나마 최근에 네덜란드 은행인 ING, 그리고 일본이네, 독일에 있는 도이치뱅크였나? 어쨌든 독일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규제면에서 풀려서 2020년부터 뭘 취급하겠다? 암호화폐 취급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규제에서 이제 써도 된다라고 해주니까 은행들이 이제 취급을 한다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규제 문제는. 김동환님의 생각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죠? 안티모니 론더링을 준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암호화폐 역시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 지금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네. 뭐 은행이 노하우가 있거나 전문 인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굳이 손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취급을 했다가 고객들한테 암호화폐 예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뭔가 정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겠어. 그래, 결심했어. 그 옛날에 이의제 7080 때 얘기를 빌리자면, 그 옛날에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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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빠밤 해갖고 이의제 나오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를 한번 도전해보자 해갖고 취급을 해요. 그 고객이 예금을 합니다. 자, XRP 제 거 예금 좀 할게요. 이게 10,000개만 좀 예금하겠습니다 해서 받아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금융당국이 와서 너 죽을래? 저 XRP가 뭔지 알고 니네 예금을 받아. 저거 세탁이잖아. 해킹된 거잖아. 어머나 세상에. 두들겨 맞겠죠. 네, 엄청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한다고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비즈니스를 굳이 손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손댔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손을 대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다른 걸로도 돈 잘 버는데 굳이? 네,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손 안 댈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를 모르신다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닌가? 저 어릴 때 맨날 봤는데. 그거 그래, 결심했어. 이거 A, B로 하는 거. 야, 갑자기 오늘 부자들이 많이 보이시네. 아니 근데 부자들이어도 돈을 잃으셨으면 속은 쓰리실 거예요. 은단 아붓이 뭐예요? 은단 아붓? 그게 뭐죠? 갤럭시 갤럭시를 패러디하신 거죠? 갤럭시 틀리 압수라고요? 아니 저 잠깐만요. 저 틀리라니요. 여러분들 말씀이 심하신데? 저 30대입니다 30대예요. 맞아요. 인쇄극장. 맞아. 광태기님이 얘기해줘서 생각났네요.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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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따란딴. 저 30대예요. 틀리라니요. 네, 맞아요. 손가락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금융권 자체가 엄청 보수적인 분야 아닌가요? 뭐 아니면 도다 하면 안 하는 곳 같은데. 맞아요, 안 합니다. 은단 압수? 은단이 담배 피시는 분들 먹는 게 은단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네. $500,000 간다고요? 갑자기 왜 50만원 얘기가 나왔어요?
50만 원 가나요? 가면 좋겠다 진짜. 가면 좋겠다. 가면 좋겠어. 50만 원 가는 거는 10년 뒤에나 가능할까요?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데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은 부분만 이렇게 편집해갖고 들으시지 말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좋은 부분만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그 움직이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세계은행이나 또는 IMF 통해서, 왜냐면 IMF는 보신 것처럼 하는 역할이 갑자기 국제 통화 제도, 이 통화 관련된 제도, 이런 것들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간을 넘나드는 이 페이먼트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 국경을 뛰어넘어서 돈이 돌아다니는 이 액수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도 막 몇천조 단위가 움직여요. 하루에 움직이는 돈을 산정해보면.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XRP가 다 브릿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1000억 개가 시장에 다 풀려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1000억 개가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최대 발행은 그거니까. 1000억 개가 시장이 아무도 홀드 안 하고 풀려 있어도 그 막 4700조가 넘는 금액, 이거를 브릿지 하려면은 얼마나 이게 유동성을 갖춰야 될까요? 개수는 1000억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 XRP를 브릿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XRP 브릿지로 쓰는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유동성을 창출해내려면 4700조가 넘는 금액이 움직이는데, 그 유동성을 브릿지로 뒷받침해 주려면 XRP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개수는 1000억 개밖에 없어요. 법정화폐로 따지면은 달러로 비율해 볼까요? 1000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1000억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달러 개수로는. 얼마나 이게 하나당 법정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게 돼야지 이 유동성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뭐 10만원 갈 수 있다 못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 엄청난 돈의 흐름, 이거를 모든 거를 브릿지하고, 거기 브릿지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졌을 때는 그 유동성을 브릿지로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는 브릿지하는 볼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뒷받침 안 되면 10만원이요? 세력이 자금력이 있다지만 10만원까지 올려줄 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10만원까지 끌어올린다? 옛날이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막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먹거리면서 이제는 진짜 코앞까지 왔습니다. 아까 유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안티모니 론더링 그런 거 준수해야 된다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근데 그렇게 죄어오는 상황에서 조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막 10만원, 100만원 떡상시킬 거였으면 옛날이 훨씬 쉬웠겠죠. 왜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각 정부들이. 이 불장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이 높아진 거잖아요. 정부가, 각 나라의 정부들이. 그전이면 또 모를까, 이미 불장 갔다가 신나게 거품을 내면서 이제 피해자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추가 발행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단학한님, 팩토리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XRP를 보낼 때 수수료 1 XRP 들잖아요. 근데 가격이 10,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보내는 수수료가 0.01 XRP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바뀌는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XRP를 보낼 때 수수료 1 XRP는 아마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출금하실 때 드는 수수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수수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부과한 거지
XRP 레저의 규칙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XRP 레저가 부과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꿀꺽하는 수수료입니다. 실제로 XRP 레저상에서 옮길 때는 수수료가 0.00000012 XRP 정도 들어요. 네. 거의 없어요. 수수료 자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손가락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브릿지 볼륨이 투기 볼륨을 훨씬 뛰어넘어서야 돼요. 그럼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4,000원만 가도 되게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계시네요. 그쵸? 4,000원만 가도 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만족하지 않을까요? 4,000원만 가도? 대부분이 만족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갑자기 종란님 컴퓨터 배울 때가 생각나신다고요? 뭐 때문이죠? 제가 뭔가 IT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되게 궁금해지네 갑자기. 자, 광태기님 얘기도 한번 볼게요. 마켓메이커는 수수료 없이 거래 가능하게 할 것 같던데요 하시는데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일단은 코인베이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코인베이스에서는 마켓메이커가 피가 없어요. 수수료 자체가 불가를 안 합니다. 마켓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래소가 되게 행복한 곳이죠. 본인이 활동하는데 거래소가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그거죠. 사람들이 많이 거래할 수 있게 유동성을 만들어 달라. 대신 그 대가로 유동성 만들어주면 뭐 하겠다? 마켓메이커 너희들한테 피를 안 받겠다. 수수료를. 이런 곳이 있고요.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마켓메이커들한테 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뭐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이런 데 전부 다 마켓메이커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다릅니다 다. 4,000원 만족 못한다고요? 플리님은 4,000원 안 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뭐 안 올 수도 있죠. 5.25인치 리플 떡상중. 자꾸 왜 떡상중이라고 하시죠? 떡상 하나요? 저는 시세를 안 본 지 꽤나 오래돼갖고 모로 걷네요. 자, 200불 가자 하시는데 200불 가도 좋겠네. 한 20만원? 와. 단하하님, XRP는 일본 항공 말고 관심도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했는데 제가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 갖고 실제적인 통계 데이터로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서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 개의 시장에서 관심도가 어떤지 비교한 게 있거든요. 비트코인한테 안 됩니다. 인지도에서 완전 밀려요. 우리만 XRP 잘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전체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따져보니까 비트코인한테 안 되더라고요. 1,000원만 가라. 더 바라지도 않는다. 1,000원은 좀 약하지 않나요? 너구리님? 1,000원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5.25인치 저 알죠? 3.5인치도 아는데 5.25인치 그거 옛날에 막 프로그램 한글 같은 거 옛날 버전 실행시키려면 5.25인치 2장 넣었어야 되잖아요. 1번 디스크 넣고선 한글 실행해요. 그럼 열심히 띡띡띡 뚝띡띡띡띡 소리 막 나다가 갑자기 2번 디스크를 넣으세요. 그럼 이거 딸깍 락 시켜놓은 거 딸깍 풀고 빼서 2번 디스크 집어넣고 다시 잠가놓고 또 이제 엔터 딱 누르면 띡띡띡 뚝 띡띡띡띡 뚝 하고 한글 실행되고 막 옛날 생각난다. 우리나라 XRP에 투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리플사에 투자하는 회사가 없네요. 국내 회사 중에는. 현실 즉시 신규는 못 들어오나요?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은행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은행 또는 정부에다가 그 뭐죠? 국민 그거 있는데 그거 뭐죠? 그 질문 민원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신문고에다가 질문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 주시면은 관계부처에다가 이관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처에서 이제 그 박수랑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겁니다. 되게 궁금하다. 그 공개적으로 그 지금 정부의 해당 부처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왜 신규 허용 안 하고 있냐 이 질문 하면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되게 궁금하긴 하다. 네. 신문고에 질문하시면 담당 부처로 이관시켜서 답변을 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답변해야 돼요. 그거 답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뭐라도 답변할 겁니다. 거짓말이라도 답변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한번 질문해보세요. 신문고 통해서. 국민청원이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줄 건데요, 아마? 그 플리님이 얘기한 거 잠깐만 볼게요. 아니 플리님이 자꾸 제틀리를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제틀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 진짜 왜 자꾸 틀리 얘기하시지? 자, 플리님이 어차피 이 바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암호화폐 자체가 다 투기 부동산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은 맞아요. 하지만 XRP는 좀 다릅니다. 지금 ODL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ODL은 마켓메이커가 유동성 만들어주거든요. 예. 우리가 판다고 했을 때 우리랑 똑같이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마켓메이커가 사준단 말이에요. 제로섬이 아니죠, 마켓메이커는. 제주님 질문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공장장님, 사케토바 트위터 믿을만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왜 사케토바를 믿을만하다고 얘기하냐면, 솔직히 다른 친구들보다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왜냐면 진짜 데이터만 보여줘요. 그래서 전 그게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시화시키든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문자로 보여주던 간에 그 데이터를 막 자신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사케토바처럼 그냥 데이터만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해요.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뭐 하루에 ODL 이동량을 이제 시간대별로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이. 예, 근데 그거 갖고 막 자신의 의견 달아갖고 해석을 해갖고 막 ODL 대박 초대박 막 이런 사람보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준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케토바를 높게 평가합니다. 데이터를 주기 때문이죠. 에? 잠깐만요. 마리오님이 지금 ODL 보려면 적정 가치가 1800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지금 ODL 보려면 적정 가치 1800원이면 ODL 볼륨 터지면 난리 나겠네. 한 몇십억 가겠는데, 개당? 혜연비님 목마르시다고요? 물 한잔 하십시오. 소주 한잔 하세요. 소주 한잔. 여기 술 안 드시는 분 있나요? 저처럼? 저는 술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저처럼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이 계시긴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175,000이요? 누가 껌껐다고요? 175,000원? 좀 되면 좋겠다. 175,000원. 분리님은 한숨 쉬었네. 에휴, 힘내십시오. 미래를 알 수 없는 싸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까지는 잘 해내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잘 해내길 바라야죠. 혜연배님도 술 안 드세요? 와, 겐역씨님도? 이야, 술 안 드신 분 꽤 있는데? 호야님은 술 끊었다고 하는데 못 믿겠고요, 솔직히. 7717님은 술 마시면 홍익인간 돼서 안 드신다고 하고요. 종란님도 안 드신다고 하시고, 손가락님 지금 마시고 계시다고 하고요. 오영님도 술독이라고 하시고, 거의 안 드시네요, 단 하나님. 자, 호야님 말만 못 믿겠습니다. 호야님은 왜 못 믿냐면은, 호야님 사람은 괜찮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 댐댐이랑 다르게 못 믿을 만한 게, 이제 가끔씩이 아니에요. 종종 사진을 올리거든요.
맨날 술안주 사진만 올려요. 술안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진만 올리기 때문에 좀 약간 신뢰가 안 가네요. 분명히 술을 드실 것 같거든요. 아, 혈압약 드시고 계시다고요? 아, 그러면 안 드시겠네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 담배 다 안 하신 분도 계시네. 맥주. 아, 김정현님 워라 반갑습니다. 네, 저도 실시간 방송 어제 이어서 지금 오랜만에 두 번째 연속 이어서 하는데, 제주님도 술 자주 드시나 보네요. 지금 술 드시면서 그러고 계신 거 보니까. 양치기 소년. 아니, 술 드시고 계신 분 꽤나 계시네요. 음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네요. 혈압 170이 찍고 의사한테 혼났다고요? 아니, 왜 의사한테 혼났는데 술을 계속 드세요. 빨리 끊으세요, 술. 자, 지금 술 안 드신다고 말한 게 앞으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술을 끊읍시다, 후야님. 아, 디오니 초이님, 예, 워라가 뭔 말입니까 하시는데, 예, 월드클래스 청자님들 하이의 줄임말이에요. 인사말이에요, 그냥. 예, 공아티스님, 예, 저도 반갑습니다. 리플만 삭수님, 네, 리플 좀 제발. 떡상을 기원하는 말씀 같은데, 아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담배는 진짜 여기 아마 담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건강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제 목소리가 치맥을 부른다고요? 약간 뭐래 사람들의 식욕을 돋구는 그런 목소리인가요? 팩토리 포차 분위기. 치킨 먹방 언제 하냐고요? 아니, 갑자기 먹방? XRP 100만원 가면 치킨 쏩니다. 예, 윤님이 공약하셨는데 예전에도 치킨 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윤님이 아니네. 근데 치킨 쏜다고 했던 분이 그 누구죠? 그 코인판 연예인분 계시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아,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지. 뭐죠, 여러분들? 아, 창현님 어서오세요. 오라. 송년회하고 오셨네요. 그 코인판 연예인이신 분 뭐죠? 친거님. 친거님이 텔레그램방에서 저랑 투닥투닥하고 그 뒤로 안 오시는데, 예, 친거님이 예전에 XRP 떡상하면 치킨 쏜다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적했네. 빨리 잡아오세요. 빨리 다시 오라고 하세요. 우리 치킨 먹어야지. 친거님이 그때 막 치킨 다 쏜다고 했던 것 같아. 떡상하면은. 아닌가? 제 기억이 잘못된. 박스 PM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예,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래라. 찐따거. 그분 요즘에 뭐 하세요? 저랑 투닥투닥하고 가버리셨는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JI님, 로스차일드가 SBI 투자한 거 맞나요? 만약 맞으면 이게 리프사 연관이 있을까요? 말씀 주셨는데, 그 로스차일드의 문건이라고 공개된 거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SBI에 투자한 걸로 돼 있었나? 정확히 내용이 기억 안 나네요.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보긴 봤는데 그게 SBI에 투자한 건지 아니면 리프사에 투자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였지? 리프사는 아니었고 리프사랑 관계 있는 회사에 뭔가 투자한 거 같은 내용에 담겼던 거는 대충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산어묵님은 연말 바쁜 일 이제 끝나셨나요?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다음 주에 사업 진행돼요. 진행이 시작되는데 계속 바쁩니다. 아, 그래요? 친구님 뭐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 어. 5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구매하고 계시군요. 적어도 리프사는 지금 여기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지고 있네요. 리프사가. 똑바로 해라. 열심히 일해라. 지금 몇 명이 달려 있는데 너희한테 똑바로 일 안 하면 두들겨 맞아야지.
대바대 가자고요? 갑자기 왜 대바대야 또? 대바대요? 저는 진짜 제가 근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되게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 회사가 지루해요. 진짜 지루해. 진짜 지루하고 저는 제가 제 몸속의 피에 노자의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한량을 하고 싶어요. 한량. 예, 유유자적하면서 한량을 하고 싶어요. 뭐 막 되게 부자들 하는 것처럼 막 길거리에 돈 뿌리고 다니면서 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로 사는 것보다 그거 말고 한량. 약간 유유자적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되게 막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렇다고 뭔가에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에 목매달려서 그거를 막 이루기 위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잠도 못 자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상.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냥 뭔가 되게 막 돈이 흘러 넘쳐서 막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시간을 누리면서 서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평범한 삶. 저는 그게 좋아요. 네,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죠.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야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요? 어떻게 발전시키죠? 디자이너요? 디자이너 저 못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님. 저는 진짜 미술 쪽으로는 꽝이에요. 미술 쪽으로는 진짜 F예요, F. 제가 중학교 때부터 미술 실기하면은 미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시험은 잘 볼 수 있어도 어차피 암기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수채화 글이라고 하거나 무슨 미술적인 작품 만들어서 평가받으면 미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미술 선생님한테는 되게 혼났어요. 너 발로 그렸니? 막 이러면서 안 그래도 스스로 못하는 거 알고 있어서 서러운데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발로 그렸냐고 막.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다, 이거 같아요. 쏘아 잘 타고 다니시나요? 호야님이 질문 주셨는데 일단 호야님 술 끊으시고요. 화이팅. 술 끊으시고 쏘아는 사고 났어요 벌써. 우리 집 대통령께서 사고 내셨어. 알고 계시잖아요, 사고 난 거. 그거 이제 수리해야 되는데 되게 견적을 받았거든요. 300만 원 나왔어. 근데 다행이에요. 뭐 차가 좀 망가지고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는 뭐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안 다쳤죠.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고 돈이 문제는 아니죠. 돈은 얼마든지 이제 시간을 들여서 벌면은 다시 벌리는 게 돈인데 사람 목숨이나 사람 건강 상태는 또 그렇지가 않죠. 다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사고 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딱 본능적으로 든 생각이 차 대 차 사고가 나서 혹시 다친 건 아닌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로 자동차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막 안 다치고 건강하니까 자동차 망가졌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새로 샀는데 벌써 망가지고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고 그 이제 수리하면은 또 이제 중고차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쓰리긴 쓰리나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정말 참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동환님이 얘기 주셨는데 진짜 싫어하는 정치인이 대선 때 암호화폐 공약하면 찍어야 되나요?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약속 지키는 거 보셨어요? 공약은 그냥 말로만 할 뿐이지 실행을 안 하잖아요. 실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아재님인가? 아까
월급 얘기 나왔는데? 아재님 잠깐만, 아재님 뭐라고 하셨지? 아, 리프사 직원이 534명이 연봉 1억만 잡아도 리프사 월급이 월마다 534억 원 임금 나가는데 엄청난 돈인데 리프사는 그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하시는데, 지금 솔루션 팔았잖아요. 지금 300개가 있죠, 기간이. 자 볼까요? 300개 이상의 고객이 있죠. 근데 이 중에는 ODL이라는 제품 쓰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플랜 멤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엑스커런트라고 부르는 솔루션을 쓰는 애들이 300개 이상 있는 거고, 이 중에서 24개 이상이 ODL을 쓰고 있죠. 그러면 그냥 대충 합산을 할 때 324개, 솔루션 개당 1년 사용료가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다? 꾸준히 라이센스비로 324억을 벌어내는 계산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엑스커런트 초기 설치 비용 리프사 공시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얼마죠? 100억 원인가? 얼마였죠? 1억이 아니에요. 초기 설치 비용이. 이 리플랜 멤버가 대기한 이 엑스커런트, 지금은 이렇게 안 부르긴 하지만 요거 페이먼트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이 100억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초기 설치 비용이.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라이센스 비용 갖다가 이제 충당이 충분히 되고도 남죠. 아, 여러분들 정치 얘기는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특정 정치인들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치 얘기 갖다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불편해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 그리고 서로 불편해할 만한 얘기는 되도록이면은 자제를 해주시면은 서로 간에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정치적인 식견이나 여러분들 생각, 의견 다 존중하고요. 다만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치 얘기는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특허 냈냐고요? 특허 필요한 부분들은 냈겠죠 아마. 필요한 부분은 냈을 걸로 보여집니다. 리프사가 직접 특허 낸 거 관련된 거는 제가 데이터로서는 본 적이 없는데, 그 밥이라고 하는 예전에 리프사 직원이었다가 작년에 리프사에서 나온 아저씨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리프사 특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미뤄볼 때 특허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부산어묵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아니겠죠. 부산어묵님이 저는 차 사고 나면 차는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야님 술 드셨죠? 술 끊으라고 했잖아요. 취하셨는지 직원 월급은 단타 쳐서 준다고 하는데 또 술 드셨구만, 호야님. 맛있는 안주와 함께 술을 한잔 하셨구만요. 마리오님, 흑우 모임이니 리프사 사업 잘하는지만 관심 가지게 하네. 아이, 마음 아픈 소리 하네. 여기 혹시 흑우 아니신 분 계시나요? 혹시 계시면은 조심스럽게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아직도 플러스 상태이신 분이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아마 대부분이 흑우일 거라 조심스럽게만 살짝 손만 들어보세요. 아니, 벌써 정치 얘기 잠깐 나와갖고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신 분 좀 기분 나빠하시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이제 정치 얘기 안 하실 테니까 한 번쯤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 술 마시고 또 호야님 누워 계시네. 취하셨구만. 아, 지금 흑우가 아니신 분이 흑염소라니 갑자기. 흑우 아니신 분이 안 계신가 보네요, 혹시. 다들 물리셨군요. 안 물리신 분이 없나 보다, 이제는. 야, 진짜 이거 이 사기판 진짜 죽겠네요, 이 사기판.
그쵸.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리프사한테 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 책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솔직히 의무는 없으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리프사한테 우리의 진짜 미래가 달려있네요. 니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일 똑바로 해라. 2,400억 원 투자 받았으면 일 잘해라. 우리의 미래가 걸렸다. 너희 하나한테. 못하면 진짜 미국에 쳐들어간다. 아, 정말. 제다 물려있는데 어떻게 오르냐고요?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타권님이 지금 이 얘기 주셨는데, 예, 죄다 물려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르나요? 질문 주셨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면은 세력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못 오르겠죠? 예, 근데 그것도 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만약에 세력이 없다면? 그건 진짜 노답이죠? 예. 근데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죠.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판이랑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그 장밋빛 미래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얘는 미래의 가치가 더 오를 거야. 내가 부동산 사는 것처럼, 부동산 샀을 때 미래 가격이 올라서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처럼, 야, 이 암호화폐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거래되는 게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근데 XRP는 지금 다른 것과 다르게 앞서 나간 부분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ODL이라는 실제 수요가 있는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그 수요가 오늘날 투기에 의해 거래되는 볼륨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그러면은 그 실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수요가 계속 높아진다,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왜 올라요?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뭐 각 나라 법정화폐처럼 우리 중앙은행이니까, 우리가 발행자니까 더 찍을래, 올해는 추가 발행하겠습니다, 지폐 찍어! 하면서 뚝딱뚝딱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0억 개로 고정이잖아요. 아무리 최대치로 가봤자. 공급이 고정인데 수요는 높아진다? 이 답은 나와있죠. 네. 그 모델에서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제로성 게임이다? 여기는 좀 다르죠. 서로 투기 목적으로 하면 제로성 게임이 맞아요. 누군가는 물려야 돼요. 네. 근데 성격이 다른 게 추가되어 있는 게 XRP죠. 실제 비즈니스에 의한 수요. 네.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 형성되는 외환시장 같은 그런 마켓,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유즈케이스에 의한 마켓 메이커 유동성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사용. 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건강빠님, 각국 은행에서 ODL 사용하면 XRP를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ODL 사용은 XRP 보유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ODL 사용은 간접 사용이에요. 간접, 보유 안 하고 사용이에요. 네. 홀딩하는 거는 진짜 XRP를 하나의 커런시로서 그냥 외환시장에서 법정화폐 취급하는 것처럼 쓰겠다는 의미예요. 직접 홀드를 하면은. ODL은 간접 사용이에요. 그냥 보유하지 않고. 일본 제주님 거, 일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인연은 선순환 구조의 작동 확인을 말하는 거죠? 질문 주셨는데 어디서 누가 인연 얘기했나요? 제가 못 봤어갖고. 박수라님 얘기도 볼게요. 만약 코인에 성공했다면 주식으로 가야 하나요? 땅으로 가야 하나요? 금이나 부동산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 가만히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성공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성공부터 하고요. 갑자기 슬퍼진다. 성공부터 하고 나서 고민해 봅시다, 우리. 공 아티스트님, 팩토리님은 언제쯤을 예상하나요? 저 바라는 시기는 있는데 예상으로는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빨리 2년 안에 쇼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쇼부는 가격적인 쇼부보다는 그 ODL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서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는 거를 이제 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것만 확인되면은 ODL만 늘어날 수 있다면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내년 안에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빨리 봐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해야지 그냥 그 기다리는 시간도 마음 편하게 기다리지, 지금처럼 아직 불명확하잖아요, 지금.
그 암호화폐라는 거 이런 게 진짜 안정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죠, 여전히. 예.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정책이 바뀌거나 또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대체할 신기술이 또 등장해갖고 블록체인이 무쓸모해지거나 이러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래요? 저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재준님 좀만 단서를 더 주시겠어요? 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인연이 뭐 때문에 인연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아, 그 인연. 제가 방송에서 인연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빗소가 늘어나는 추세로 미루어봐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볼륨이 된다고 얘기한 게 제가 아마 인연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추세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냥 단순히 지금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게 계속 이어졌을 때 그 정도 기간이면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빠님 얘기도 한번 볼게요. 그럼 오로지 유동성으로 승부를 본다는 건데 지금 유동성의 가격에 상승이 없는 것이 맞네요 질문 주셨는데 유동성이라기보다는 볼륨이죠. 볼륨.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는 ODL을 사용하는 발판 그 환경 요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유동성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실제 사례로서 예로서 여러분들한테 와닿으려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더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산다, XRP 산다고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게. 이거 반대쪽엔 뭐죠? 내가 들고 있는 XRP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게. 요거잖아요. 파잖아요. 이게 바로 유동성인 거죠. 이 유동성이 없으면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죠? 이 유동성이 없으면 우리가 거래를 못 하잖아요. 이 오더북 쌓여있는 게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지금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XRP를. XRP 뭘로 살 거예요? 장외 거래로 사야 되죠. 개개인들 접촉해갖고 야 지금 내가 한 300원에 XRP 살 생각 있으니까 나한테 팔래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죠.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이 마켓메이커들이 쌓아주는 이 유동성 없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업비트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딱 그거잖아요. 2017년에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 유동성을 만들고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유동성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거래도 좀 진행했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자전거래로 의심받아갖고 재판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옳고 그르고 떠나서 실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진실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일단 검찰은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이제 구형을 했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동성이라는 게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유동성이 있어야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오메가라고 했죠.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볼륨, 즉 ODL 사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XRP를 이 마켓메이커들이 팔 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XRP를 사고 이 산 거를 송금으로 보내고 싶은 목적지 국가에 있는 ODL 거래소로 보내잖아요. 보내갖고 뭐 하죠? 거기에서 마켓메이커 XRP를 시장 가격보단 저렴하게 내가 살게. 나한테 팔 생각 있니? 여기다 즉각 교환을 해갖고 바로 환전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지 국가의 법정화폐로. 이 방식을 쓰는 게 바로 ODL이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바탕이 돼야지 이게 사용될 수 있다. ODL이. 그래서 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지금? 마켓메이커가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한테 ODL을 쓰는 사용자한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 대가로 뭐를 받았죠? 이 스프레드 차이만큼 수익을 얻었잖아요. 팔 때는 비싸게 팔고 그리고 XRP를 살 때는 싸게 사고 그죠? 이만큼의 차익을 얻어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마켓메이커가 ODL 사용자한테 유동성을 대주고 수익을 얻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볼륨이 늘어난다. 계속 마켓메이커가 싸주는 이 오더를 계속 써준다. 그럼 마켓메이커 사용될 때마다 수익 이만큼의 스프레드 갭만큼 수익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마켓메이커한테 어떤 게 될까요? ODL 볼륨이 계속 늘어요.
그러면은 마켓메이커가 이걸 더 두껍게 쌓아줘도 더 많이 써준다는 얘기죠. 그럼 뭐를 하죠? 마켓메이커가 XRP 더미를 더 보유하기 시작하죠. 그래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다? 수요. XRP가 필요하다. 마켓메이커 나한텐 필요해. 내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XRP 더미를 보유해야 돼.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은 유동성이 또 늘죠. 더 많은 XRP 더미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늘리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ODA를 쓸 수 있는 볼륨, 한 방에 쓸 수 있는 볼륨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소액, 즉 우리가 개인 간에 송금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내 친구 또는 내 형제, 내 부모님이 야, 나 200만 원 필요한데 돈 보내줄 수 있어? 보내줄게요. 200만 원 보내서 달러로 환전해서 보내줘요. 이런 조그만 금액 말고 기업 간에 대금 처리하는 거, 막 몇백억 처리하는 거, 이 유동성이 두꺼워지면 그것도 처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두꺼워진 걸 쓰게 되면 볼륨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업 대금까지 처리하게 되면. 그럼 또 뭐다? 선순환 구조. 마켓메이커 어라 이거 봐라, 이제 막 한 방에 100억씩도 쓰네. 야, 그러면 XRP 덤이 늘려 해갖고 수요가 또 발생하죠. 그러면 또 유동성 상승. 이제는 뭐까지 가능해진다? 최종 그림은 외환시장까지. 포린마켓이 FX 그 외환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유동성이 거기까지 확보가 되면은 이제 외환시장까지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동성이 바탕이 돼서 그 상태까지 이르면은 그냥 유동성으로는 뭘 브릿지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커버가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움직이는 돈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XRP가 그만한 유동성을 갖추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역시나 기업들의 니즈, 이거를 하면은 저렴하게 돈을 보내고 리얼타임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린 필요해. 이걸 쓸 거야. 이 유동성을 쓰겠어. 이러면은 또 볼륨 발생하고 이쪽으로 또 선순환되고,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 외환시장이 이 구조예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프사는. 투기 OD에 관련해서 이제 투기 세력이 가격이 올릴 가능성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투기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기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ODL이랑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ODL이 추세가 진짜 실제적으로 막 뭐라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XRP 요거 봐라, 실제적인 사용 때문에 이 가치가 마구마구 상승하네. 이러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미래 가치가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 버리면은 그게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면 안 팔려고 할 테니까. 지금 가격에 안 팔려고 할 테니까. 당연히 그 투기자들, 플레이어들도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펌핑 올 수도 있고요. 다나랑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규 풀리기 전에 한 번쯤 펌핑이 오지 않을까. 세력의 신규들이 저점에 잡게 해주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질문 주셨는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역시나 세력의 마음은 궁예가 아닌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네, 매번 패턴을 달리하니까. 음주비행님 얘기도 한번 볼게요. XRP가 스위프트의 대체제로 개발됐다고 하지만 반대로 스위프트가 XRP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하셨는데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네,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가능성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엇보다도 올해 1월에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리플 CEO와 스위프트 당시 CEO가 충돌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대놓고 깠었어요. 네,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달러의 유동성이 있는데 이딴 거 왜 쓰냐 이러면서 엄청 깠거든요, 대놓고. 그리고 리프사도 공격했죠. 대놓고 리플 CEO도 스위프트 CEO 옆에 앉아있는데
스위프트 시스템 약간 낡고 썩은 걸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페라리다. 옛날 그런 뭐 1800년대에 있을 법한 자동차 갖다가 지금 뭔 지랄이냐. 우리 같은 페라리를 써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리프사의 행보를 보면은 리플레터크가 원래 엑스 커런트와 엑스 라피드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 시스템과 이제 세르먼트 솔루션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하나의 리플렛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을 시켜버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프트가 페이먼트 솔루션이잖아요. 걔는 세르먼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페이먼트만 관여해요. 그런 메시징 시스템인데 만약에 리프사가 분리돼 있으면 ODL만 갖다 붙여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하나의 통합된 컨버전스 된 브랜드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냥 리플레터크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적어도 미래는 모르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미래는 모르는 일이지만, 오늘날을 봤을 때는 뭔가 리프사가 스위프트가 잘해봐서 으쌰으쌰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한 걸 보면. 리플렛을 전면적으로 페이먼트 솔루션까지 하나의 컨버전스 된 솔루션을 합쳐놓고 운영을 하는 거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리프사가. 그냥 대체하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궁예 4달러. 스위프트가 세르먼트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근데 특별히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라는 존재 자체가 사기업이 아니라 협회죠, 협회. 신용은행들 모여갖고 만든 협회거든요. 뭔가 기업처럼 적극적으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왜냐면 협회라는 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뭐 생명보험협회, 모모협회, 뭐 자동차협회, 협회들 되게 많죠. 뭐죠? 그 해당 협회 산업 관련해갖고 본인들 산업, 그 같은 시장 내에서는 분명히 서로들 경쟁자예요. 예를 들면 통신 분야로 예를 들어볼까요? SK랑 KT랑 LG는 분명히도 같은 시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는 때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투고 있는 이 비즈니스 시장에 관련된 법 규제, 그러니까 이 경쟁자 관계에 있지만은 이들한테 공통적으로 불리한, 또는 본인들한테 어떤 법 개정됐을 때 본인들한테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자이면서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는 시기가 있어요. 서로 원하는 거, 그리고 서로 거부하고 싶은 그런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대변해주기 위한 게 바로 협회예요, 협회. 그래서 같이 공통으로 설립해갖고 협회를 만들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든 생명보험협회도 실제로 있어요. 생명보험 관련된 회사들이 만든 거죠. 서로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를. 그런 것처럼 스위프트가 협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근데 얘네가 사기업처럼 뭔가 막 적극적으로 뭔가 할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썩어 빠진 시스템을 아직도 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몇십 년간 문제 있다는 거. 리프사 같은 스타트업 업체도 등장한 지 몇 년 안 돼서 그거를 신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을 시켰는데, 그놈의 스위프트 얼마나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 몇십 년 동안 썩어 빠진 옛날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어갖고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그것만 봐도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르먼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시중은행들이 있었으면은 진작에 했겠죠. 그 스위프트 협회를 통해서 야 뭐 만들자 했겠죠. 근데 오늘날까지 손을 놓고 있던 거 보니까 시중은행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는 거기에서 형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펀딩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만은 있지만 이걸로 하면 되지, 그냥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맞는 거 보면은. 건강빠님, 스위프트 입장에서 ODL 사용 시 수익이 증대될까요? 스위프트는 수익이 증대될 이유가 없죠. 얘네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냥 페이먼트 시스템, 스위프트 GPI 이런 것만 보급하는 친구들이지, ODL 사용한다고 얘네의 수익이 증대되진 않겠죠. ODL을 사용하는 고객의 수익이 증대가 될 테고, 그리고 리프사의 수익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사용 은행들한테 ODL 솔루션 라이센스를 팔 테니까. 스위프트는 없죠. 이더리움 무한 발행이에요? 무한 발행인가요, 이더리움? 리미트가 없어요? 멋있는데? 리미트가 없습니까? 허허.
진짜로? 에이, 진짜? 진짜예요? 사실입니까? 충격적인데? 은행에서는요? 은행은 당연히 오르겠죠. OD에 쓰면은. 예. 왜냐면 프리펀딩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프리펀딩을 해버리면은 그 가격 변동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반대 포지션 잡고 그거 관리를 해줘야 돼요. 가격 변동성.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제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는 있지만 0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려면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되죠. 그 전문 인력들의 리소스가 투입돼야 되죠. 인건비도 들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돈을 미리 어딘가에 박아서 홀딩을 시켜내야 되냐,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도 발생하죠. 우리가 가용 가능한 돈을 법정 앞에 다른 걸로 바꿔놓고 사용도 못하고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리필도 해줘야 되죠. 그게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적당한 충분한 양이 안 되면 또 리필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환전해갖고 비용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저한테 XRP 왜 가격이 안 오르는지 질문 주신 분 계신데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거 알면은 제가 이미 부자 돼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알려주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언제쯤 XRP 가격 오르니까 언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파시면 됩니다. 이걸 알고 있겠죠.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모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제 생각엔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걸 아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모릅니다. 저는. 저도 알고 싶어요. 나도 알고 싶다. 언제 오르는지, 왜 안 오르는지 알고 싶다. 오대 사용 증가로 팔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대 사용 자체는 마켓메이커가 만들어준 유동성 갖다가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건데 팔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논리로 생각을 해도 샀다 팔았다인데 5대 사용하면 팔기만 하는 건가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광태기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능력만 되면 300억 개 정도 매수해서 떡상 시켜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시는데 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대통령 시켜주세요. 제가 나라의 모든 예산을 XRP 풀매수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고 깜빵 갔다 올게요. 저를 믿어주시고 뽑아주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온갖 종류의 연금과 추가적인 예산 발행으로 XRP를 풀매수해서 떡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정적인 분이 계시네. 지능형 앙티가 계신가? 제 개수요? 개수는 이미 알고 계신데 제 채널에 계속 함께 하신 분은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따로 제 개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드 암살하고 싶다고요? 제드 암살해도 답이 없어요. 그 재산이 가족들한테 상속이 될 거기 때문에 제드 암살해도 소용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제드. 저 부자라고요?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저 좀 뽑아주세요. 제가 XRP의 운명을 바꿔놓겠습니다. 저 미국 대통령 출마할 테니까 미국 대통령 뽑아주세요. 제가 월드 커런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미국 대통령만 된단 말이죠. 리플 몇 개가 상위 1%라고 했나요? 질문 주셨는데 그거 예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래소 계정도 하나의 존재로 엔티티로 보여주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개씩 나눠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음주비행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죠. 그냥 UX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편리한 플랫폼이 생겨나면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삼성페이와 카카오뱅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면서 예시를 드셨는데, 그게 바로 UX죠. 예, 유저 경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 부분인데, 예, 그런 게 향상되면은 확실히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많은 유저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사용하기 편리해지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죠.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JI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한간에 리프사가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중재 관련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얘기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리프사가 가격을 누르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누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장 가격에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는 건데, 그거 하면은 지금 증권소송 걸려 있잖아요. 근데 XRP 갖다가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소송에서 지겠죠, 걸리면은? 네, 질 겁니다. 그러면 이 짓거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가격을 실컷 누르고 있다가 떡상시켜서 고점에서 털어 먹으면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얻는 혜택과, 그리고 만약에 걸려갖고 이거 증권소송 다 지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한테 불법행위로, 그 미국은 여러분들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예, 단순히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냥 몇십 배로 물리게 하거든요. 그런 거 두들겨 맞았을 때 손해랑, 과연 이 선택을 했을 때 리프사한테 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능성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만 정황상 지금 제가 말한 포인트, 이 짓거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리고 기대되는 이익, 또는 그리고 기대되는 아니죠, 피하고 싶은 리스크가 뭔지, 이거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짓거리를 할까? 예, 저는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건강빠님은 리플 시총이 10조 정도 되니까 하루 볼륨이 시총의 10% 돼야 가격에 지장을 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뭐 그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에 브릿지 하는 게 1조 정도 되면 확실히 영향을 줄 것 같긴 하네요. 하루당 1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하루에 1조 정도씩 브릿지를 충분히 해낸다면. 네. 가격은 거래소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래소 내부 장부에 대한 뭔가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불장 때는, 그때는 아예 관심도 없었으니까 정부들이, 그때는 진짜 거래소 내부에서 데이터 쪼가리로 조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걸 할 수 있죠. 뭐 비트파이낸스가 약간 스캠의 선두주자니까 비트파이낸스를 예를 들게요. 비트파이낸스가 야 비트코인 한번 떡상시켜볼까? 해요. 근데 내부 사용자가 실제로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 없는데 그냥 내부 장부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막 비트코인 지금 1,000만 원에 누가 구매했어. 그러면 1,000만 원 가격이 된 거잖아요. 자, 장벽, 매도벽이 지어지고 이번에 1,100만 원에 샀어. 이런 식으로 내부 거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지금 비트파이낸스는 외부에서 볼 때는 야 비트파이낸스 막 사용자들이 지금 높은 가격에 계속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떡상하고 있는데 대박이네? 이러면서 다른 거래소가 따라가 버리면은 그거 진짜 인위적인 방법으로 떡상시킨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뭐 걔네가 매년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있어갖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요. 금융기관들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준수에 대해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처벌도 받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비트파이낸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뉴욕 금융당국이, 뉴욕주에 있는 금융당국이 야 이 새끼들 이거 야 니네 테더 갖다 장난질했지, 너희 한번 검사하러 갈게 이러니까 비트파이낸스 뭐라 그래요? 말로는 우리 스캠질한 거 없어 막 이렇게 표현은 하잖아요. 네, 반박은 하는데 그러면 뉴욕에 있는 금융당국이 그러죠.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조사해 볼 테니까 조사 받을래? 그러니까 그거는 싫어 이러잖아요. 되게 웃긴 거죠. 그거는 싫대요 또. 네. 물론 이런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100% 사기를 쳤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 이 새끼들은 진짜 뭔가 나쁜 짓거리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더도 끊임없이 발행하는데 전 테더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사기야. 돈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칭 달고 달러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지들이 그만한 달러를 보유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 사기죠. 그 가치를 보증을 뭘로 해줄 거예요? 그만한 돈을 안 갖고 있는데. 발행량은 진짜 조 단위로 발행을 했는데 그만큼 달러 갖고 있지도 않죠. 아 이거 완전 사기 같아요.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테더, 비트파이넥스 완전 사기예요. 완전 사기. 진짜 이게 뭐 세계경제 그 2009년이랑 10년 때 미국 이제 모기지론빨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그런 뇌관 같아요. 진짜 비트파이넥스랑 테더라는 존재가 뇌관인 것 같아요.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다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테더 망하면 진지하게 코인 가치가 0에 수렴할 듯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가격 자체가 사기에 형성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망해버리면은 뒷받침되는 애들이 없어서 0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기에 형성된 가격은 투기 거품이 꺼지면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유스케이스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뭔가 투기 자체가 거품이었다. 그러면은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거 말고 뒷받침해 줄 거.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뒷받침해 줄 게 있다. 네. 유스케이스 같은 실제적인 거. 그게 없으면 진짜 망하기 쉽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정말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자, 이거 방송 벌써 거의 2시간 다 돼가네?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자정 때네. 예, 이제 여러분들 아름다운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됐는데 깜짝 놀랐네. 시계 보고.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데 제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리고 그 개수라는 게 말이죠. 아마 이제 몇몇 분들, 저랑 함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 개수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지만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제 개수에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개수라는 게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진정한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보유한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냥 제가 화면에 만약에 깐다고 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걸 볼 뿐이지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조작된 거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가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나 뭐 XRP 막 100만 개 갖고 있네, 50만 개 갖고 있네, 30만 개 갖고 있네, 5만 개밖에 없네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너무 막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진지하게 대하다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관심을 안 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기 개수에만 관심 갖고 그냥 내가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남의 개수를 관심 갖거나 또는 남의 개수가 뭐 어떻게 되거나 이거 관심 가져봤자 본인이랑 상관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거 자체가. 그냥 부럽다고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분들 그 개수가 아니에요. 예.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조정이 됐어요.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핏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음주비행님은 내 방 인증했어요? 대박 대박. 예. 아유. 오늘도 지능형 안티분들이 몇 명 와 있는 게 보이네요. 예, 귀엽네요. 뭐 특별히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냥 놔둘게요. 예.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죠, 싸우는 것도. 예. 귀엽네요, 참. 자,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거든요. 예. 오늘도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저는 주말 끝난 뒤에 또 여러분 찾아뵐 것 같은데 아마 오늘처럼 라이브는 다시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연말까지는 내년 사업 진행 때문에 진짜 요즘 너무 힘든데 연말 되면은 좀 일이 정리가 돼서 좀 쉬었다가 내년 초 되면은 다시 그때 바빠지면서 좀 이런 패턴을 가져가지 않았더니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네요. 연말에 더 바빠졌는데 여러분도 아무쪼록 뭐 저랑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소중한 시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최대한 제 개인 사정 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볼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바이바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